파이썬 가상맵으로 구현하는 지방 소멸 대응 인프라 최적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 감소와 저출생 여파로 인해 지방의 여러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몇몇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붉은색, 즉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프라 격차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죠. 수도권은 전체 면적이 훨씬 좁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공공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의 개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거나 대등한 수준입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시설 유입을 막고 이러한 인프라 격차는 다시 인구 유출을 유발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여기 흥미로운 해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 메데인시의 스페인 라이브러리 파크 사례인데요. 과거 범죄율이 높고 소외되었던 산동네에 아름다운 도서관과 공공인프라를 구축하자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나고 범죄율이 급감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당시 시장이었던 파하르도가 우수한 공공재 공급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의도한 정책이었고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즉, 적절한 공공재의 공급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건물을 짓는다고 모두가 성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정말 근사한 문화센터가 생겼는데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허허벌판 한가운데에 있다면 여러분은 잘 이용하게 될까요? 아마 접근성이 떨어져 찾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이용자가 없어 매년 막대한 유지비만 낭비되는 유령시설로 전락하고 말겠죠. 메데인시의 도서관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케이블카라는 대중교통 노선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프라 입지 선정을 위해 우리가 가장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변수는 바로 거리입니다. 주요 마을이나 거주 지역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배치해야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가 더 밀집되고 많은 지역에 가까이 도서관을 위치시킬수록 전체적인 이용자 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바로 평균 소득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문화 및 교육적 복지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일수록 공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가깝게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파이썬을 활용해 인구 밀도와 소득 수준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인프라 위치를 선정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메데인시의 사례처럼 지식을 쌓고 주민과 소통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는 도서관을 가상 공간의 최적 장소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저희가 제시한 거리, 인구 밀도, 평균 소득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인프라 입지 선정 시 중요하다고 느끼는 추가 변수와 그 이유를 영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최적의 입지를 찾는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려면 먼저 우리가 분석할 가상 도시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 생성 및 시각화는 크게 세 단계의 원리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가상 데이터 생성과 공간 추상화입니다. 복잡한 현실 세계를 2차원 평면 좌표계로 추상화하여 총 12개의 마을의 위치를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무작위 생성하겠습니다. 이때 각 마을은 지리적 위치 외에도 인구 밀도와 평균 소득이라는 다차원 속성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차원 데이터 매핑 단계입니다. 위치축 위에 각 마을을 표시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마을일수록 원의 크기가 더 크게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평균 소득 수준은 원의 색상으로 매핑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붉은색, 높을수록 푸른색 계열로 표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가독성 최적화 단계입니다. 원의 위치 바로 위에 마을 이름, 인구수, 소득을 텍스트 레이블로 직접 출력하고 화면 우측에는 소득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컬러바를 추가해 가독성을 높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의 수치 계산 라이브러리인 넘피와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매플로립을 활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데이터 생성의 최종 코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각 마을이 4가지 핵심 데이터, 즉 X좌표, Y좌표, 인구 밀도, 평균 소득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데이터의 해석 방향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도서관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적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은 문화 및 교육적 복지 지원이 시급한 소외 지역임을 의미하므로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가깝게 배치해야 합니다. 즉, 이 지표들이 입지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금 보신 코드를 실행하여 시각화한 결과 화면입니다. 지도 위에 구현된 원을 보시면 크기와 색상이 저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계한 대로 원의 크기가 클수록 인구가 밀집된 마을을 뜻하고 원의 색상이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준이 낮아서 복지 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소외 지역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기초 데이터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도시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도시맵을 바탕으로 어디에 도서관을 지어야 가장 효율적일지 찾아내는 알고리즘 코딩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은 바로 가중치 기반의 비용 계산, 즉 코스트 분석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총 비용 공식은 물리적 거리 곱하기 복지 가중치입니다. 알고리즘에서는 이 조건들을 수식화하여 표현합니다. 인구가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해당 마을의 인구 대비 소득 비율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곧 그 마을이 가지는 영향력의 가중치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영향력이 큰 마을로부터 도서관 후보지의 유클리드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페널티가 부여되어 전체 코스트가 큰 폭으로 상승되게 됩니다. 반대로 영향력이 큰 마을과 가까워지면 전체 코스트는 낮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알고리즘은 이 종합 코스트 점수가 가장 낮아지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지도 위에 X좌표와 Y좌표를 0부터 100까지 5칸 간격으로 쪼갠 탐색 그리드를 만들고 모든 격자점, 교차점마다 코스트의 순회를 하며 연산할 것입니다. 방금 구상한 알고리즘을 기존 코드 아래에 이어붙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작성했던 맵 시각화 코드는 잠시 추석 처리하거나 삭제한 뒤 코딩을 진행합니다. 완성된 알고리즘 최종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2차원 평면 전체를 격자로 탐색하며 각 좌표의 코스트를 연산하고 최종 비용을 만족하는 지점을 계속 업데이트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코스트를 기록한 최적 도서관 입지에 X, Y 좌표값을 출력창의 숫자로 출력해줍니다. 최적의 좌표를 찾아내면 이제 우리는 이 결과를 텍스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잠시 지워주었던 시각화 코드를 복원하고 거기에 최종 도출된 도서관의 위치를 표시하는 코드를 추가로 덧붙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최종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 맵이 도출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존 마을의 데이터들 사이에 새롭게 추가된 빨간색 별 표식이 보이실 겁니다. 이 별자리가 바로 종합 코스트가 가장 낮은 최적의 도서관 입지입니다.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낮은, 즉 원이 크고 붉은 마을의 가중치가 반영되어 그 마을들과 인접한 위치의 도서관이 배치된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시급하고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고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에 우선 가중침을 부여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코딩 문법에 그치지 않고 파이썬 데이터 분석 기술을 지방 소멸이라는 실제 사회 문제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위치 선정과 공공재 건립만으로 지역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위치 선정도 중요하지만 공공재로 인해 지역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대중교통 연계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영상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수업 마무리 과제로 댓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을 위치, 인구수, 소득 수준 외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프라 입지 변수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재 건립 외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댓글을 작성한 후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읽어보고 답글을 남기며 함께 토의해봅시다.
그 밖에 궁금한 점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